자, 그리고 그간 설화 논란을 좀 경계해 왔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육성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라고 할까요? 주목일까요? 한 위원장이 거친 입에 굉장히 이목이 쏠렸습니다. 자, 왜 이러지 하는 반응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런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립니다.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군시렁대지 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시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후보들한테 입조심 굉장히 많이 당부했는데 첫날부터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수입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1일 1망언에 비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발언 아니라 봅니다.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찍이라고 했고요. 상대 진영을. 그리고 이제 마치 계부나 계모는 애를 파치 엄마처럼 때리 패는 이렇게 가정도 비하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남북도 나누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강원도도 비하했고요. 막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비하면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보수는 이제 품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워낙 절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실언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주호 대변인, 상대당 입장에서는 말조심해져 놓고서 왜 이런 실수한 거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말은 정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망신 줬는데 앞으로도 총선에서 이기면 그냥 저희를 정치검찰 앞세워서 사정없이 탄압하겠다는 선언을 선거 첫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거 전설을 재정비하면서 어떤 반격을 할지 좀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여지없이 앞으로도 정치검찰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정말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정말 임해야겠다,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손호표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 측근 지원에 나섰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수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조언을 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오늘 또 이제 2조 심판, 그다음에 종북 심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면 도청의 표심은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비대위원장이 어디 가서 좀 실언을 하신 것 같은데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보수는 품격이거든요. 그 품격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야당이라서 또 이 정권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 때문에 막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품격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보수는 품격이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조국 심판, 2조 심판이라고 요새 용어 정리도 됐던데 그렇게 하면은 중도층 표심 좀 멀어질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 나왔던 보수는 좀 품격 있게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제 발언 이후에 좀 어떤 얘기 하던가요? 어제 발언 모처럼 한다는 말은 분명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에서 나온 실언이죠. 실언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실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을 보면은 자신도 실언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X처럼 얘기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뭐처럼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워낙 절박한 마음에 국민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수는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 지적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2조 심판이 중도층 표심을 이반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2조 심판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 5년 있었던 문재인 정권에서의 실정에 대응이 이 21대 국회로 연결됐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잔재들이 21대 국회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또 조국 범죄 지금 실형 받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더 강하게 제시할 경우에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그래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조국 당대표가 이끄는 이 두 정당에 투표할 수는 없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위원장의 발언에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시죠? 예상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듣고 오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당에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뻔뻔한 범죄자다, 정치를 같이 한다고요? 네. 제가 예. 정치를 한다.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 그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눈엔 뭐로 보인다고 좀 받아치기도 하고 좀 재밌게 받아 넘기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 나왔는데 서동욱 변호사님 이런 반응들 뭐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이제 피로감이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적절하다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한자로 하면 이제 부처님 눈, 불안, 돼지 눈, 돈목, 불안, 돈목 이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예. 근데 김민석, 조국, 신장식 이런 분들이 부처입니까 돼지입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돼지라 봐요. 왜냐? 우리 민주당의 수원갑에 김성원 의원이 있습니다. 후보. 이분은 국회의장 보고 자기 당 의장 보고 GS 지지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G라고 했습니다. G라고만. 근데 김성원 공천준 후보는 GS 지지 이 뜻을 아시겠죠? 자기 당이 의장 보고 박병석 이런 사람도 공천한 당이 뭐 이게 G 하나 가지고 공개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 알다시피 7대 스펙 다 집안이 위조한 범죄자 패밀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장식 이분은 음주해가지고 1년에 무면허만 3번 한 아니 이런 분도 저는 정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법에 대한 그냥 음주 면허 취소했는데 계속 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3번 걸렸다는 말은 자기 반성부터 해야지 남 이게 욕할 처지가 됩니까? 네, 일단은 특정 인물 비하 발언 좀 삼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일단은 첫날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좀 많아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님이 저런 보수의 품격을 지켜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당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맞불을 놓지 않고 품격 있게 대하셨고요. 저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실력을 보고 싶었습니다. 첫날 어떻게 반격을 할지. 그런데 저런 망언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분이 출마도 못 해본 정치 초보이고 여당 그냥 시험 잘 봐서 검사되고 상관 잘 만나서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되다 보니까 정말 기고만장한 모습을 선거 첫날부터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수도권의 선거의 귀신이라 불리는 민주당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론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고 무자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어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그 저쪽이 이제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해찬 위원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좀 최근 흐름 보면은 일단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오랫동안 치른 분이고 뭐 정치만 40년 한 분 아닙니까? 현실 정치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이고 하니까 8번째 총선이라고 하죠.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뭐 민주당 내부의 보고서들도 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뭐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13일 이제 12일 남았나요? 12일이죠. 총선은 12일 남았고요. 그동안의 이 여론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 21대 국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불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지난 40년간 하면서 한국 정치를 선진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우리 국민 여론은 변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집단 지성이 어느 정도의 우리 정당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재판 출석을 하면서 선거 관련해서 또 심판론이죠. 그와 관련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얘기 조금 전에 재판 출석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은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해찬 위원장이 아까 했던 말을 좀 다시 복귀해 보면은 단독 과반 넘기느냐 아니면 뭐 지난 총선처럼 뭐 180ton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예전에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151석도 절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1석도 저희는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200석을 자신하는 듯한 어떤 발언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만해 보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실력은요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외교, 정치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3가지를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심판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초리를 들까 몽둥이를 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으시면 아마 저희 민주당을 일당 정도로 만들어 주실 것 같고 몽둥이로 더 세게 때리시면은 아마 과반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아까 이해찬 위원장 얘기 좀 하나 더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언급하기도 하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해갖고 이게 무슨 맥락에서 얘기했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국정을 폈느냐를 판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치의 본격적인 진영화와 이 극단화가 강화된 것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깨문,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개딸들 이후에 이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이런 그 대화가 망가진 거지. 이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부에 회초리를 들 것이냐 몽둥이를 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21대 국회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될 수 없고 선진화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